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분산된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의 과세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와 과세 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수의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위믹스의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이를 보도한 전자신문은 올해 고팍스 이후 실명 계좌를 확보한 C2C 거래소가 한 곳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의 현재 은행 잔고를 공개했습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8일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금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마지막 잔고 확인 때 1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와 감독이 있었다면 FTX가 파산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며 FTX 파산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FTX 파산으로 북한이 국제적 경제 제재를 회피해 디지털 자산으로 외화 벌이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현지 시각 어제 이러한 주장이 담긴 트로이 스탠거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의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기고문은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은 디지털 자산 가치 감소, 업계의 보안 강화,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위믹스 상패 공방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번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에 업비트를 비롯한 닥사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지난 26일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닥사를 불법 담합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담합해서 특정 디지털 자산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닥사 내에서도 이 상장 폐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좀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 담합 행위에서도 특히 5대 거래소 중에서도 이 점유율이 80%가 넘는 업비트의 역할이 컸다는 건데 이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졌던 유통량 차이 부분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 계획을 유일하게 업비트에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이 이 상장 폐지 주동자가 업비트임을 방증한다면서 명백한 업비트의 갑질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닥사의 회원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업비트와 코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까지 이 처분을 내리는 결정에는 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이 주도적으로 상패를 관철시켰고 코빗은 기권, 또 고팍스는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빗썸은 상장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금융위에서 닥사의 일치된 의견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빗썸은 최종 상패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 과정을 봤을 때 이 국내 대표 토종코인의 위믹스가 몸집이 큰 거래소 업비트의 입김 하나로 상폐됐다고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시행령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로 독과점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르면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독점, 또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를 과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업비트가 83.37%, 또 빗썸이 13.54%, 코인원이 2.83%, 코빗이 0.19%, 고팍스가 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업비트는 이미 독과점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치를 한참 뛰어넘은 수준이고 1위인 업비트와 2위의 빗썸인 점유율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서 업비트와 나머지 거래소 이렇게 칭해도 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업비트의 점유율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과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들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위믹스의 상패 여파로 위메이드 주식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증발했고 또 위믹스의 투자자들도 몇천억 원 이상의 시총이 증발해서 자본시장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을 만큼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업비트의 점유율이 80%가 훨씬 넘고 사실상 90%를 차지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공정위가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추가적으로 짚어볼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또 다른 졸속 행정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독과점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 측에서는 이 위믹스 상패를 두고 위메이드의 대응에 대해서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네, 닥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에 업비트가 의장사로 있는 이 닥사의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닥사 사무국에서 최근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된 공동 법적 대응과 또 언론 그리고 홍보 전략을 긴급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 각 거래소별로 상장 폐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나 법무팀, 홍보팀 실무진들 20명 정도가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위메이드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 상폐시킨 것은 담합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담합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고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팀 실무진들이 배석했다는 게 소송만 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게 담합이지 어떤 다른 걸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냐 이런 지적도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장 폐지를 왜 시켰냐 하는 것에 공통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과정이 투명했다면 사실 이 부분은 닥사가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량 문제 하는데 상폐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낱낱이 좀 까봐야 할 것이고 이 담합의 문제도 사실 업비트가 주도해서 하는 문제인데 닥사 전체로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건의 심리 기일이 다음 달이죠. 2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 위믹스 상폐 과정에서 5대 거래소에 포함된 고팍스는 투표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제외가 된 건지 아니면은 투표를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인가요? 네, 고팍스가 상장 폐지 결정 당시에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고팍스에서 자체 예치 서비스인 이 고파이의 출금 지연 상황이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니까 상장하지 않은 코인의 상패에 좀 의견을 내기에는 여력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고팍스 관계자는 닥사에서 투표권은 동일하게 부여받았는데 이 고파이 출금 지연 문제로 다른 사안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면서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의견을 내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나머지 4개의 거래소의 결정에 고팍스가 속한 닥사의 이름을 걸고 이 상장 폐지를 발표할 동안에 단지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기권을 선언한 것은 계속 가이드라인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형성에 좀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닥사에서는 이 업비트의 의장 역할 아래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각자 맡은 분과가 있습니다. 고팍스는 닥사에서 교육 분과를 맡고 있는 만큼 좀 사안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고팍스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입장을 제시했으면 됐을 문제인데 이번 위믹스 사태에 있어서 기권을 선언하는 좀 가이드라인 확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팍스는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파이 상품 협력사인 제네시스 캐피탈 서비스 중단 여파로 출금 지연이 네.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고팍스는 첫 출금 지연 공지 이후에 해당 지연을 3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고팍스에서는 101.5%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출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고팍스 관계자에 따르면 고팍스와 고파이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당장의 출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고팍스에서는 제네시스에 상환하겠다 이런 말만 믿고 기다리는 상태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펀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이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이 디지털 자산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상한다는 닥사에서 교육 분과를 맡고 있는 고팍스가 비단 위믹스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폐지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예치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뱅크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좀 투자자 보호 문제에 고팍스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